그 데이지님이 나이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읽고 쓰고 그리고 색칠하기 좋아하는데 색칠 좋아하지 않는다. 연습을 조금씩 하는 게 나을까요? 쓰기는 말고요. 그림 그리기나 색칠하기는 조금씩 이제 자유롭게 놀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뒤에 있군요. 남자 5세. 예. 남자 5세라면 너무 그리고 색칠하기를 강요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꽂고 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레고 블럭처럼 꽂는 거 이런 것들부터 연습을 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쥐고 그리는 게 생각보다는 좀 고급의 뇌 기능이 필요로 하거든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보다 더 간단한 단계 잡고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습 좀 시켜주십시오. 예. 초사 남자가 새 학원 가는 거 힘들어하고 담임사 학원 끊기 어려워하고 영어 왜 해야 하냐 공부 왜 해야 하냐 한다고 이제 하셨는데 왜 해야 되냐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기 싫다 하기 싫다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기 어렵다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재미가 없는 이유도 하기 힘들어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방식을 바꿔봐야 되고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새 학원 가는 거 힘들어하고 담임사 학원 끊기 어려워하는 건 성격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것에 접하는 걸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 학원 가는 거 힘들어 할 때도 한번 가서 보면 안 다녀도 돼 이렇게 좀 한다든지 아니면 익숙한 친구들 또는 다니기 전에 그 학원에 몇 번 엄마랑 가서 수업하는 것도 들어보고 뭐 선생님도 만나보고 이렇게 익숙하게 해주는 게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책을 읽을 때 발음이 부정확하다. 이건 어느 정도 부정확한지에 따라서 참 다른데요. 예. 이건 제가 정말 들어보지 않고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하지만 어쨌건 엄마나 아버지가 조금 더 정확하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의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어떻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을까요? 자, 어머님이 생각하는 공부가 뭐냐에 따라 다르죠. 학교에서 뭐 그 시험 공부해야 되고 학원 가서 숙제해야 되고 이런 거에 필요성을 얘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저도 잘 못하겠어요. 그거는요. 그건 진짜 왜 필요한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재밌어 하는 것에서 재밌는 것 그 안에서 재밌는 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더 이전에 이런 걸 못 느껴서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얘가 재미있는 분야를 찾아주고 재미있는 거에서 뭐 하나라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초등학교 5학년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자기주도 학습의 시작은 그 목표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확실히 알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게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5학년 남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땐 일단 이 아이에게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또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험을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엄마가 영어 공부를 1년 동안이나 봐주셨는데 재밌다고는 하는데 다른 공부는 스스로 하고 영어를 할 땐 힘들어해요 라고 하셨는데 영어를 할 때 어떤 걸 힘들어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탁 넘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아마 영어 할 때 힘들어한다라는 거는 엄마가 얘가 힘들어하는 걸 엄마랑 같이 하면서 계속 그냥 해주기만 해서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할 때 어떤 부분이 힘든지를 아이랑 물어보시고 그거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분도 한번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보시고 또는 알게 되시면 답글 남겨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초일 남자인데 글을 알지만 책을 볼 때 그림만 보고 글은 보지 않으려고 한다. 책은 따로 읽어준다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요 나이 때까지는 아직 따로 읽어주셔도 됩니다. 단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읽거나 하는 거를 아이가 이제 따로 읽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시고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도 댓글을 주셨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흥미가 떨어뜨리는 거가 강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밌게 수학을 접근해 주는데 수학은 싫고 독서만 하려고 한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는 뭐 수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언어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가 있죠. 예. 자, 근데 가만히 두자니 적당히 해가지고 한 50점 정도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또 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예. 시켰더니 점수는 높아지지만 싫어하는 느낌은 더 든다. 어느 정도로 하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해보신 게 스티커 상점, 칭찬, 수학 게임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머님은 이제 한 80점 정도는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있으시군요. 수학을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 시켜야 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의 어떤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걸로만 봐서는요. 정확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연산시키면 점수는 높아지지만 흥미는 떨어진다. 예. 그래서 저는 이때 그 아이가 수학적인 생각을 하는 힘을 키우는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라고 하셨던가요? 몇 학년인지가 제가 지금 예. 이게 안 보이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은 성적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 80점 이상은 받아야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게 부모님 사실 생각인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기준이 그러면 아이도 점수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죠. 그것보다는 아이가 연산은 천천히 할 수 있는 속도로 쉽게 끝날 수 있는 수준으로 학년보다 늦더라도 따라가 주시고 심지어 학년보다 늦더라도 얘가 생각한 걸 말로 표현해 가면서 이렇게 게임식이나 문답식으로 할 수 있는 수학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신 수학이 이제 이 수학 게임이라고 했는데 수학 게임이 단순한 연산을 하는 게임이면 여전히 얘는 관심을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생활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학 문제, 수학 활동들 같은 것도 조금 더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성적이 중간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초등학교 때 흥미가 발산돼서 스스로 공부를 확 하지 않는 것 같다. 중학교 때는 이 성적 흥미가 생기기 어렵기는 하죠. 그러나 이 성적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 점점 더 그래도 올라가는 게 중학교 때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내가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충분히 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건 옆에서 얼마든지 격려를 해줄 수 있고 그런 격려는 제가 임상적인 사례에서 정말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잘하게 되는 애 별로 없더라라는 건 이 아이를 믿어주고 이 아이가 좌절하지 않도록 옆에서 격려를 해주는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좀 보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질문도 해주셨네요. 성격이 소심해서 발표를 잘 못한다. 2년 반 동안 스스로 손들고 발표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셨는데 친구들이 쳐다볼까봐 부끄러워서 손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하는데 발표를 아예 안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딴 생각도 많고 멍 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발표를 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동기부여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첫 번째 우선 수업을 잘 됐는데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뇌가 계속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답을 하고 싶으니까 선생님의 질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부끄러워서 답을 못해요. 그러면 1단계는 저는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답을 하지 않아도 좋아. 근데 선생님 질문에 네가 항상 답을 생각해 뒀으면 좋겠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발표를 안 할 거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아이가 이제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발표로 밀어버리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 발표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괜찮아. 하지만 항상 선생님 말씀에 답은 생각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친구들이 쳐다볼까봐 부끄럽다. 이게 이제 이 샤이한 친구들,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의 어떤 특징인데, 전 이건 꽤 많이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 고치려고 부모님이 자꾸 푸시하는 게 얘한테는 자존감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발표 안 하고 살아도 괜찮거든요. 사실 뭐 발표를 하고 산다고 해서 꼭 뭐 세상을 되게 잘 살고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감이 조금 더 생기고 독립적이 되고 한다면 적어도 자기가 애들이 다 발표를 안 하면 손들어서 발표를 하는, 즉 얘는 남들 다 발표할 때는 발표 안 하지만 모르는 걸 발표하는 이런 아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잘 바뀌지 않는 어떤 타고난 성격을 바꾸려고 푸시해서 아이를 스트레스 주는 걸 오히려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숙제를 시키면 괴롭다고 막 우는 아이에 대한 질문도 있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무관심하게 해야 되는지, 그래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숙제를 시키는 것과 숙제를 체크하는 건 다릅니다. 숙제를 체크하는 건 아이한테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했는지를 물어보고 왜 어려웠는지를 물어보고 또는 이제 그럼 넌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뭐 이런 거고, 시키는 건 자 지금부터 가서 시간 몇 시 됐으니까 숙제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이라면은 무관심한 거는 아이에게 아직은 뭐 좀 무리고요. 스스로 공부를 한다라는 건 체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체크를 아이한테 검사하고 평가하고 야단치고 지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랑 숙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숙제에 대한 아이의 감정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괴롭고 뭐가 제일 괴로운지도 한번 물어보시고요.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앞에 나왔던 답이니까 넘어가고요. 안타까운 고민을 가진 부모님 말씀인데, 이제 1, 2학년 때 같은 반 애한테 맞고 행동이 느리고 운동신경이 없어서 친구들이 노는데 안 끼워주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마음을 많이 다쳐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바닥이다.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 못 끼워놀고 많이 예민하다. 근데 인기는 끌고 싶어 한다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고민인데요. 사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진지하게 얘를 놀이치료 같은 심리치료를 좀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거 되게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하면 정말 많이 가벼워지고 좋아집니다. 뭐 상담 가는 거 요즘 흉이 아니다라고 어른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이도 그런 놀이치료와 같은 심리치료 받는 거 전혀 흉 아니고 아이들 즐겁게 나중에 트라우마 없이 잘 하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4학년 조금 뭐 어떻게 이때 지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뭐 임상이든 제 개인적 주변이든 어려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선수급은 못 돼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애들 사이에서 좀 하는 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가 싫어하지 않으면 운동을 저는 아이들한테 인기 있을 만한 운동 한 가지를 꾸준히, 기본 운동이죠. 아이들 보통 잘 뛰고 오래 달리고 하면은 다 잘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런 친구는 좀 이렇게 그냥 모여서 게임하는 이런 것보다는 몇 명이서 이렇게 스킬 트레이닝 하는 것도 시켜보는 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 쪽이 전혀 아니면 아이들한테 뭔가 자기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취미, 그림이든 노래든 이런 것도 하나 좀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필요해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다양하지 않지만 좀 크면은 그림 잘 그리는 아이한테도 인정을 해주고요. 노래 잘하는 아이들한테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이렇게 좀 대중성이 있는 어떤 특기나 취미 같은 것들을 키워주시는 게 일단 부모로서 이런 아이들에게 추후에 인기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아기는 재밌게 노는 게 최고의 학습인데 학습지나 센터 수업을 재밌어 한다면 괜찮은 건가요? 일단 뭐 재밌어 하면은 조금 더 시켜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 막 학습적인 거를 한다면 이 아이에게 경험적인 것들을 좀 뭐 보고 만지고 듣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균형 있게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좋아하는 거에 집중해 주는 게 맞냐, 두루두루 해주는 게 맞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좋아하는 걸 많이 하게 해주면서요. 그러면서 아이가 잘 못 접해보는 또는 오래 관심을 안 보이는 것을 부모님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균형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지를 돌진하고 일찍 시작한 4세 여자아이, 학습지를 공부라고 표현하는데 괜찮을까요? 좀 속상하죠. 왜냐하면 공부는 학습지가 아니고 이거는 학습이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여튼 공부라는 건 내가 궁금해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몰랐는데 듣거나 보거나 해서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를 공부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그것만이 공부가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험도 좀 시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전 질문을 해주신 건데 사전 질문을 소화하는데도 1시간이 넘었네요. 바지 색깔 멋지다고 방송 중에 바지 색깔 제가 좋아하는 바지 색깔입니다. 오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유튜브도 네이버 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저한테도 피드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잘 되고 많이들 이제 관심 있으시다는 질문을 봐야 되는데 질문을 막상 또 방송이 시작하면서는 제 방송에 대한 코멘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요점만 있어서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48개월 5살 아들인데 지하철 역 이름으로 통글자 하나씩 익혀서 지금은 글자를 다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지 고민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알고 있는 글자를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면은 그게 단어, 문장이 될 거고요. 그쯤 되고 나면 이제 한 단어씩 번갈아 가면서 엄마랑 읽기, 한 문장씩 번갈아 가면서 읽기, 발전하면 한 페이지씩 이런 식으로 같이 책 읽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질문을 주셨어요. 심심할 때 창의성이 발휘 된다 해서 심심하게 이제 뒀는데 이제 아이가 혼자 놀아봐 하고 놔줘야 될지 엄마가 스토리텔링 하면서 놀이를 같이 해줘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중계방송이에요. 아이가 뭘 하든지 혼자 놀면서 옆에서 오 이런 거 하는 거구나. 색깔이 이런 색깔이네. 뭘 하려는 거야? 이렇게 중계방송과 인터뷰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살 아이가 숫자를 알려고 하면은 알려주시면 좋고요. 또 다른 분 또 보시고 제 이야기를 또 전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댓글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참 좋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 올라와 주신 거의 끝이고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진로를 찾기 위해서 경험시켜보는 방법 외에 꼭 공부가 아니어도 아예 진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로를 경험한다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왜 좋은지를 자꾸 생각하는 아이로 키워보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의사를 하고 싶다서 의사를 하고 싶은 일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가 되고 싶어도 과학자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밑에 있는 과학자가 돼서 하고 싶은 일, 그 일이 하고 싶은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모으다 보면 이 아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뚜렷하게 또 명확하게 이 영역을 결정짓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시도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 많이 말하고 많이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사실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게 해주는 것,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게 최고의 스트레스 관리법이죠. 요건 한 10분 정도 된 거니까 여기에 사춘기 질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 하나를 여기에서 소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중2 여자인데 용의 꼬리가 나을까요? 뱀의 머리가 나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경험상으로는요. 성장하는 아이들은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어봐야 자기가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 또 내가 사실 머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뭐 뱀의 머리가 되는 건 저는 그건 뱀이 아니라 지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적절한 수준의 노력을 해서 머리 부분이 되어보는 것은 의미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꼬리가 되면요. 난 꼬리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용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애들을 보고 나랑은 달라 난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뭔가 이렇게 발전하려고 하는 거가 없어요. 그래서 용의 꼬리 뱀의 머리라는 말 우리 많이 하고 용의 꼬리가 돼야 뭔가 더 거기서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이 전제 조건은 그 용의 머리가 너무 멀면 안 돼요.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은 머리를 보고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수사학적인 레토릭한 얘기지만 용의 꼬리가 낫냐 뱀의 머리가 낫냐 저는 아이들은 뱀의 머리가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용의 꼬리나 용의 몸통 중에 있다면은 그 머리가 너무 멀지 않아야 이 아이는 머리가 되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 아마 고등학교 진학이나 이런 데에 좀 관심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자 하다 보니까 사춘기 아이들의 질문은 뭐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그래서 답변을 따로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사춘기 아이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분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시시콜콜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4월 달엔 이 네이버 질문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뭐 가능하면 2주에 한 번, 못해도 이 달에 한 번은 뭐 이달에 댓글 쪼개기, 뽀개기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을 다 좀 답변을 모아서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이버 TV도 유튜브도 구독, 알림 많이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